안녕하세요. 복지를 더 쉽게 더복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부모 가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한부모 가족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부모 가족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부모 가족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좋은 복지제도와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한부모 가족에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한부모 가족에 선정되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 자녀당 월 20만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조손가족, 부모 연령 및 자녀 연령에 따라 추가 아동 양육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교육 지원비가 추가 지원되나 교육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족 시설에 입소한 경우 생활보조금이 지원되나 생계급여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자격이 책정되면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154만원 한도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 지원비가 지원되고 청소년 한부모가 취업활동, 구직활동, 학업활동을 할 경우에 자립촉진수당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한부모 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이혼 또는 사별했다고 해서 모두 법정 한부모 가족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 선정 기준과 소득 및 재산 등 소득 인정의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선정 기준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법정 한부모 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조부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특히 조손가족은 부모의 사망, 장애, 질병, 교도소 수감, 가출 등으로 부모 모두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조모와 손자녀, 조부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해당됩니다. 조부모 중 1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 및 질병이 있는 경우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조손가족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한부모 가족 자녀 연령에 대해 살펴볼게요. 자녀 연령은 만 18세 미만, 취약할 경우 휴 복학 여부 관계없이 만 22세까지 지원합니다. 군 복무 후 취약할 경우 병역기간을 가산하되 만 25세를 초과할 경우 지원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모자가족 2인 가구로 자녀 나이가 만 20세입니다.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연령 초과로 한부모 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 사유로 이혼과 사별만 해당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혼과 사별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배우자가 중증장애, 심한 장애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군복무 중이거나 장기 복역, 가정폭력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도 한부모 가족 사유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소득 인정의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한부모 가족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인 경우 선정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은 부양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 또는 모가 만 24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에 해당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아동 양육비 등 복지급여가 지급되는 청소년 한부모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5%는 초과하나 기준 중위소득 72% 이내인 경우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한부모 가족 증명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나도 한부모 가족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의료 사이트 모의계산 메뉴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소득 인정의 산출 방법은 이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좋은 복지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자가 소유인 경우 집수리, 전세나 월세인 경우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하고 한부모 가족 신청 서류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입니다. 교육급여는 연 1회 교육활동 지원비가 바우처로 지원되고
초중고 교육비로 선정되면 방과 후 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인 경우 지원 가능하고 초중고 교육비는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선정 기준이 상이합니다. 교육급여와 초중고 교육비도 한부모 가족 신청 서류와 거의 동일하니 같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입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차상위에 해당되는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한 구비서류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의무자 소득 기준이 적용되고 자동차 기준도 한부모 가족과 상이하니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와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울 경우 단기간 긴급하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혼도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혼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울 경우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이면서 금융재산이 600만원, 재산이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내인 경우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계급여와 의료급여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활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전제로 지원되는 조건부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만 40세 미만 한부모 가족을 제외하고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금융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관리원에게 전화상담,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한부모 가족 신청 관련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이혼 소송 중이거나 합의 이혼 진행 중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성립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이혼 진행 중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친정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한부모 가족 신청이 가능한지 많이 질문 주시는데요.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 형제자매, 지인 주택 등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족은 별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 배우자와 주소 분리가 안 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살펴볼게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전 배우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 불가합니다. 단, 전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이혼, 주거 안정 문제로 시일을 정해 거주 이전 예정인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가액이나 보증금은 한부모 가족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다음으로 학업 등의 사유로 아동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조사를 통해 양육의 연장선으로 인정되면 한부모 가족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초가 자녀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미혼의 연령초가 자녀가 있는 경우 주소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초가 자녀도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취업 혹은 창업한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 조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연령이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60만원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에 해당되고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 5천만원, 농어촌 1억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자립지원 별도가구 특례를 적용하여 소득 및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